상당히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숫자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8조 넘어서서 우리가 폭죽을 터뜨린 게 얼마 전 얘기 같은데 바로 5조라는 얘기는 시장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에서 거래를 체크해 봤더니 생각보다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어저께 0.5% 정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 오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그 낙폭을 줄이면서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네네. 야, 이거 삼성전자 생각보다 무섭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해 봤을 때 일단은 맞을 매를 맞고 털 거는 다 털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맞을 매니까 미리 맞자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저는 시장에서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일단은. 그래도 저는 실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3분기에 다 털었다고 해서 4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사업 분야는 내년 상반기에 SAC라든가 새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스마트폰 사업 분야는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아이폰 7이 사전 예매 들어가죠. 그다음에 21일부터 아이폰 7이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것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보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네네,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엘리엇이 제안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줬었을 때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일단은 한 레벨업은 올랐습니다. 그 상승갭을 주면서 올랐었는데 그것에 대한 상승갭을 좀 메꾸는 조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 제안이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갤럭시 노트가 조금 더 이 이슈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생겼습니다. 물산은 왜 빠지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물산은 그러면 상승 갭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정을 줬다면 물산은 좀 올라야 되지 않나?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궁금증을 가져갔었을 때 어저께 극명하게 좀 삼성물산과 전자는 좀 차이가 나는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즉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배 구조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삼성전자를 바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7조 8천억에서 5조 2천억까지 낮춰진 실적입니다.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먹힐지 오늘 예상 외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 체결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범 차장님 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요. 예. 삼성전자 지금 발빠르게 내놨던 이유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 부실 다 털고 넘어가자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관건은 3분기가 지금 5조 2천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기존에 팔려서 1차 리콜하기 전에 손해봤던 거 1조, 그다음에 팔려 나갔던 거 180만 대, 다른 1조 8천억, 그다음에 나중에 그 수거 처리 비용에서
많게는 지금 뭐 3조대 위까지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3분기에 부실 다 털어냈다고 그러면 4분기에는 뭘로 나옵니까? IM 사업부에서. 과거에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단이 잘 나왔던 게 반도체에서 3조가 나왔고요. IM에서 3조 넘게 나왔었고 LCD OLED 쪽에서 이제 최근에 좀 돌아서고 있는데 그 반도체와 IM 쪽에서 거의 한 7조대 이상을 뽑아줬었는데 그러면 4분기에 IM 쪽에서는 아예 없다. 노트 7 아직 뭐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4분기까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에서 지금 3분기에 3조까지 보고 있는데 반도체 4조 맥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LCD 쪽에서 1조 그럼 5조예요. 가전사업부는 뭐 뻔할 거고요. 네. 그러면 5조면은 3분기에 다 털어내고 5조 2천억이라고 지금 그것도 의견이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4분기에 삼성전자 5조다. 그러면 연평균 영업이익이 뭐 20조 택도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손 치면은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를 봐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애널리스트들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200만 원도 내놓고 막 이러던데 저는 당분간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목표 네네. 주가는 줄줄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어제 실적 공시를 내고 나서요. 앞으로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혼 차장님, 네.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계속 또 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좀 말씀드리도록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카 전기차 어제도 봤더니 움직였던 게 또다시 IT, IM, 노트 7에 쏠렸던 게 어디로 좀 발을 좀 돌릴까 봤더니 OLED 아닌 반도체일까 했는데 OLED랑 반도체는 가만히 좀 있었던 부분이고 사물 인터넷 쪽이 상당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마트카도 역시 마찬가지고 봤더니 지금 현재 미래부에서 사물 인터넷 진흥 중앙회의가 14일 내일까지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이제 4차 쪽으로 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 인터넷 때도 뭐 이런 게 있었었고 2차 산업은 전기를 필요로 해서 대량 생산, 1차는 뭐 증기기관 이렇게 있는데 사물 인터넷 쉽게 말씀드리면 사물을 센서 붙여가지고 실시간에 데이터 주고받는 겁니다.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스마트카, 스마트홈, 최근에는 스마트 농장까지 관련되는데 최근에 이제 먼저 가장 움직였던 걸 봤더니 아무래도 그 센서 쪽이라든지 그 빅데이터, 그렇죠. 예, 이 관련 네. 쪽으로 봤더니 뭐 전일 엔텔스라든지 유비쿼스, 뭐 위즈코프, 그다음에 또 스마트카와 연관되는 뭐 MD스테크까지 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스마트카와 사물 인터넷 좀 결합되는 그렇습니다. 움직임 쪽으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다시금 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섹터로. 그런데 모든 사물 인터넷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내에서도 어떤 분야냐에 따라 좀 네네.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에 관련돼서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7조 8천억 영업이익에서 5조 2천억까지 낮춰서 잡았던 시장. 오늘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상승과 하락,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33선, 코스닥 지수는 0.16%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생산 중단에서 판매 중단, 그리고 결국 단종까지 거쳤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털어내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1.3%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OCI가 1.2%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 봅니다. 네, 10월 13일 목요일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어제 아주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개장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시작도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끝이 났고요. 우리 시장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증시의 움직임은 삼성전자에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제 잠정 실적
정정 공시를 내놨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들이 이에 따른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작하고 있는 시장을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대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0.6%대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추세적으로 만들어진 이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깨기 싫어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0.8%대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입니다. 0.01% 오르고요. 코스닥은 0.27%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0.8%대 강세, 카카오가 0.12% 오르고 있고요. 동서, 파라다이스, 로엔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에서는 토니모리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0.9%대 강세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네요. 건설주들도 오늘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가보면요.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전력의 상승으로 좀 말미암아서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 전자업종 가운데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경인전자, 그리고 신성솔라에너지, 일진디스플레이 등이 강세입니다. 유통업종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유통업종 가운데서는 CI테크, 한창, 한솔-P&S 등이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는 출판 매체, 복제입니다. 오늘 미투온이 10% 이상 오르고요.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오늘까지 이제 나흘째입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 진입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운송주들도 강세고요. 금속업종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영신금속, 이건창호, 덕신하우징 등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PB님, 오늘 출발하고 있는 시장 특징 종목 어떤 것도 눈에 띄나요? 삼성전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상당히 충격적인,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조가 5조가 됐다라는 얘기는 40%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라는 그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이 물산, 생명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봤었을 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삼성이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좀 빨리 재촉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한국 시장을 팔았다 어쨌다 하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 80% 이상이 삼성전자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을 팔았다 떠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기관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아침 분위기는 좀 다르네요. 코스피는 일단은 기관이 226억, 그다음에 외국인은 59억 매수, 기관은 매도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꾸준히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는 별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에서는 코스피의 1, 2등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이 1.3%, 1.7% 올라주면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굳건하게 좀 지켜주고 있다. 3위에 삼성물산까지 좀 가세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나홀로 갈린다, 달랜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까지도 빨간불이 켜지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시총 15위에 내포된 종목들은 전부 다 파란불로서 약보합 내지는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전기전자 뭐 당연히 돋보이게 달려가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보험업종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해상이 2.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까지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에서 뭐 물론 한국전력이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 뭐 이쪽 업종에 당연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겠죠. 한국전력 여전히 1.78% 강한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고요. 삼천리, 대성에너지가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업종에서는 음식료, 철강, 화학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주들이 달렸을 때 그 외의 업종이 좀
축 처져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쪽에서 탄력을 주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다시 삼성전자 강하니 그쪽들이 다시 좀 처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는 일단은 삼lik식품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3%, 하이트진로가 1.12%, 여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사조 대림이라든가 대상, 오리온, 마니커 같은 종목들이 업종에서는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철강주들도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0.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뭐 부국철강, 세아제강, 동일제강 좀 업종 전반적으로 특별히 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업종 전반적으로 좀 철강도 빠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범 차장은 어떤 종목들 눈에 띄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뭐 지금 대형주에서는 반도체 업종 앞서 말씀드린 IT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주들 움직이고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좀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봤더니 오늘 또 달러가 이온 40전 강세 나타나면서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그 유가 부분이 최근에 50불대에서 뭐 60불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50불대에 좀 정체되면서 운송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아시아나항공이 1%, 한진해운이 10%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노트7 반사이익이라고 그럴까요? LG 디스플레이 아이폰 7이 21일 날 다음 주 이제 금요일입니까? 그때 국내 판매 출시 예정이랍니다. LG 디스플레이가 0.7% 강세 있고요. 역시 SK 하이닉스도 0.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몰캡 테마 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쪽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주 얘기 계속 나오면서 매연 저감 장치 관련주 삼화전기가 2.3%, 일지전기가 2%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계정을 봐야겠죠. 근거리 무선통신, 유비벨록스, EMW 코나이가 1.3%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관련 위즈코프, 르네코, 아큐픽스가 1.2에서 2.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박스 관련주 팅크웨어가 1.6%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삼성물산, 하이닉스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5위인 현대차,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신한지주, SK텔레콤, KTNG 일제히 적게는 뭐 0.8%에서 많게는 1.5%의 약보합,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 확인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1.6%대 상승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오늘 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삼성생명까지 오늘은 좋은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보합권, 강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오늘은 또 매도를 보여주네요. 381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관이 6천억도 샀습니다. 갈수록 매수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사흘간 규모가 1조를 넘어섰습니다. 1조 3천억 가까운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오늘의 움직임은 장중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살펴보겠고요. 외국인들은 110억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 동안 외국인들은 좀 팔았습니다. 오늘의 방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의 움직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선물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이 256.15, 25 부분에서 상당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창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검색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오늘자 종목 순위 지금 옆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식시장 종목 순위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환율의 움직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곧바로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이 될 분은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종범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4원 상승한 현재 1,126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27원대 소폭 등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 여러 멤버들은
미국 경제가 계속 강화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러한 비교적 매파적으로 해석된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 달러화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7개월 내 고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1.1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했고요. 달러에는 104.3엔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이러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로 최근에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박스권 상단으로 1130원은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주요 매물대인 1130원 선의 돌파 여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어제까지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대규모 순매도를 함에 따라서 이 역시 환율 상승에 일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대부분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율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통위와 더불어서 장중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외환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장중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상 외환시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박전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서 함께 해보려고 했던 주식창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회수 순위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2위는 한진해운, 3위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 급상승 조회수 순위 1위에도 삼성전자, 2위는 한미약품, 3위 삼성물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 토크 오늘 시장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탄소 배출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범 차장님, OCI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기록을 한 게 한두 달 전입니다. 네네. 다시금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유가가 이제 100불대, 150불대 갔었을 때는 유가 대용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서 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쪽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50불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탄소 배출권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구 온난화도 상당히 심하고 올해도 여름에 심했던 게 라니냐 현상이라고 기상 이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각국에서 유럽도 EU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녹색 그린 정책에 대해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 팩트를 잡았던 게 이제 국리 쪽으로 한번 잡아봤었는데 이미 탄소 배출권 그 시행은 할당제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래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배출 기준을 봤더니 뭐 제각각이라는 제가 뉴스를 봤었습니다. 전국에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 53곳이 있는데 오염 배출 기준을 맞추는 방식을 정부가 이제 그 설치 시마다 각각 기준치가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뭐 플랫하게 나타나 있는 게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허용치가 넘는 일이 없는데도 계속 탄소 배출권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 저감 설비 투자가 계속 확대될 걸로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특별 대책을 냈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국내 뭐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봤더니 뭐 KC코트레, 에코프로, 휴캠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게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신재생 에너지 쪽과 뭐 같이 맞물려서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신재생 쪽 태양광 풍력보다는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팩트 맞춰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들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휴캠스, 케이스코트레 네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양념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힐러리 대선 주자가 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10년 내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럼 그 정도까지 올리려면은 현재 약 7배 가까운 재생 에너지 설비가 증설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탄소 배출과 감축과 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에서 6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에 포함이 돼 있고요. 첫 임기 내 5억 장의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힐러리의 우세로 점쳐지면서 이쪽에 관심을 받아야 될 텐데 파리 기후 협약이 지난 10월 5일부로 그 발효 요건이 충족이 되면서 다음 달 4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현실화가 된 시점입니다.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련주들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아까 유가를 말씀하셨는데 유가가 20불, 30불 대 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50불에 대한 지지선까지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투자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면 예전에 중국 쪽에서 공급에 대한 과도한 공급에 대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충분히 해소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적, 그다음에 이번에 파리 기후협약까지 시류가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주들을 지금부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종목까지도 좀 몇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저는 하나케미칼을 좀 보고 있고요. 자회사 하나큐셀, 예전에 독일 큐셀이 그것을 이제 하나에서 인수를 한 거죠. 셀 생산 규모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것이 지난 2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하나케미칼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다 아시는 OCI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폴리실리콘에 좀 너무 과도하게 치중된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장비 쪽, 그 발전 설비 쪽으로도 조금 그것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태양 전지 관련해서 신성솔라 에너지, 모듈 생산 업체죠. 웅진 에너지, 태양 전지 모듈 회사 S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 추적 장치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파루라는 종목까지 태양광 관련해서 함께 묶어서 보셔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풍력 발전에서도 같은 테마로 볼 수 있겠죠. 풍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풍력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어요. 이것이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느냐,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동국 SNC라는 기업이 그런 것에 대한 물음표를 상당히 지워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신규 발주가 전년 대비 4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풍력 발전에서는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있죠. 국내 유일 풍력 계측 설계 자금 조달 등등 풍력 발전의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 유니슨까지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해주셨네요. 네. 네, 풍력발전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택시장 호황이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주들이 휘파람을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현대산업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어제는 현대건설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현대산업은 52주 신고가입니다. 대형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짧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국내 아파트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건설 업종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부진은 이미 알고 있고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생각보다 수도권 지역이죠. 수도권에 지역된 특정 지역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건설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올해 28만 호, 그다음에 내년에 38만 호, 그다음에 2018년에 39만 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 이후에 최고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 시장이 잘 돼가고 있으니 사실 저도 다산, 미사 넣었는데 저는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늘 정도였으니 뭐 인기 저도 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이후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도 조금 더 좀 자신감을 갖고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긍정적인데요. 일단은 해외 쪽보다는 국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다면 현대산업, 해외 쪽이 아니라 국내 산업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산업이 단연 탑픽일 것이고요. 현대건설, 대림산업,
기업, GS건설, 대우건설까지 건설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당연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자기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데서는 입주할 때 진짜 그 가격의 논의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2018년도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건설주가 조금 괜찮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좀 즐길 건 즐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10%나 빠졌죠.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인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3%가량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가도 158만 원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판타지오 살펴볼까요? 전날 배우 하정우와의 계약 불발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는데 중국 금융서비스 그룹 골드파이낸스가 판타지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14%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2,800원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엔지입니다. 가상계좌 중개업체 세틀뱅크 인수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세틀뱅크는 업계에서는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죠. 이번 인수를 통해 핀테크 사업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가량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원상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원상사는 공시를 통해 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원상사 오늘 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엔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로엔 살펴보시면 상승폭은 다소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방금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멜론과 카카오의 아이디 연동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너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엔까지 5가지 종목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이기범 차장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거래소 소형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 되면은 네. 계속 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얘기 나오고 있어서 배당주들 뭐 은행, 통신, 정유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은 그런 얇은 종목 말고 유일하게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 같이 해주는 기업입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는 예전에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DRB 동일의 자회 사업회사입니다. 사업회사인데 역시 동일 고무벨트도 같은 경우가 주식과 현금을 같이 배당을 나눠주고 있고요. 동사 그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는 게 동력 벨트와 컨베이어 벨트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따라서 성장성이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동일 고무벨트 이렇게 실적을 계속 주고 배당을 주식과 현금 줄 수 있는 봤더니 실적이 상당히 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 주가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동일 고무벨트가 14,000원인데 시가총액이 1,700억 좀 넘습니다. 넘는데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랬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말고 순이익 다 지하고 남은 인마이 포켓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단기 넷프라이스 순이익이 190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이라면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17억, 넷프라이스 단기 순이익이 10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반기까지 4분기에 무슨 일부 기회비용 빼달다 손 치더라도 일회성 비용 뺀다 손 치더라도 작년만치만 나오더라도 190억만 나온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저평가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메리트에다가 저평가 메리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주가가 부담이 없어요. 지난번에 16,700원, 17,000원까지 갔던 게 최근에 또 주가가 또 14,000원까지 조정을 보여서 충분히 그 반등 자리에도 왔고 반등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오늘 동일 고무벨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함정남 PB님의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네. 철강주들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포스코, 아까 시작 전에 이기범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 적으로 건설과 조선 쪽으로 좀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었죠. 네, 건설 업종이 좋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주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좀 짓누르고 있었던 굴뚝 산업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에서 좀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철강도 반드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를 상징적으로 갖고 와봤고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공급축 구조조정, 왜 포스코가 0.4배대 PBR을 가치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를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서서히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바닥을 탈피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철강 부분. 자, 그러면 이제 그래 공급 쪽에서 큰 그림의 구조조정이 해결이 됐어요.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수치 전망치가 좀 차이가 큰데 어쨌든 모든 이제 동일한 시선은 좋아지고 있다는 데는 좀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철강 부분에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안정적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해외 자회사 실적이죠. 그다음에 자회사인 포스코 에너지 등 이쪽 자회사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별도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까지도 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진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3.5조 원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좀 스펙트럼이 아까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평균 내니까 약 8,600억 원 정도 평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이 약 6조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7.5천억 원 수준으로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유통가격 반등과 원가 상승에 대한 4분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배당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 지금의 시장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별주 그다음에 개별주보다는 대형주의 포지션을 잡아가기가 좀 쉽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포스코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확인해봤고요.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정남 PB 그리고 이기범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연 1.2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교환과 환불이 오늘부터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 1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에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신탁업이 본연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신탁업 규율 체계 전반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10월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10월 금통위도 함께 있고요.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과 전화 연결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기일입니다. 오늘 수급 흐름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가장 최근에 많이 질문을 받은 부분이요.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주식을 산 거냐 아니면은 차익거래, 즉 주식을 산 만큼 선물을 매도해서 차익거래를 노리는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미니 선물이라는 상품이 생겼습니다. 미니 선물은 정규 선물에서 승수만 낮춘 선물인데요. 그래서 정규 선물을 보시는 분들은 금융투자가 주식을 산 만큼 선물을 매도 안 했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금융투자는 정규 선물이 아니라 미니 선물을 이용해서 차익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 선물의 포지션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물 매수한 금액만큼 미니 선물 매도도 거의 비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매는 대부분 다 차익 거래다. 그래서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청산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만기 상황은 좀 매도 후의 수급 상황이 예상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연말 배당 투자를 위해서 현물 보유 필요성이 좀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이라면은 왜 만기일날 배당 얘기를 하시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차익 거래, 방금 말씀드렸던 뭐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배당까지 함께 노리는 그런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은 가급적이면 매도 후의 차익 거래보다는 매수 후의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배당향 연말 프로그램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매매 키팩터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배당 수익률은 한 1.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1.8%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금리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0월 만기는 좀 부정적이겠지만 10월 만기만 잘 넘어간다면 11월, 12월에는 좀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만기일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차익 거래라는 부분은 방향성은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금액만큼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방향성 플레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괴리만 노리는 기계적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괴리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베이시스가 나빠지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베이시스가 좋아지는 그런 매매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베이시스가 좋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투자 중심의 차익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연동되는 것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인데요. 삼성전자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만기약 이상 출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성 두 가지가 핵심적인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에서 유효한 전략이 이루어질까요? 예, 오늘 하루로만 한정하신다면은 좀 아무래도 매물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역설적으로 이미 매물화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적으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만기가만 지나간다면 이제는 또 배당 플레이 또는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오늘이 오히려 매수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위원과 함께 만기일 시장의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금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전망해보고요.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놓고 상당히 깊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동결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이나 가계부채 문제, 또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 불안 요인들, 또 통화 정책의 유효성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지난 3분기에 우리 경제가 수출이나 설비 투자 또 소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지만은 주택 경기라든지 건설 투자가 비교적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한은의 판단으로는 당초 예상대로 성장 경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4분기가 될 텐데요. 4분기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비롯한 재정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이런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기 하강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금융 안정 차원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증가세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표명될 수가 있겠고요.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12월로 그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그 이전에 미국 대선, 또 최근에 유럽에서 도이치은행 부실 문제라든지 파운드와 급락과 관련된 유럽발 글로벌 금융 불안 가능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화 정책의 운행의 폭이 더 좁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내 우리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의 이제 우리가 금리 아니라 인상, 미국이죠. 그렇죠. 예. 예. 지난 9월달 FOMC 회의록을 보면은 FOMC 내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점차 늦출수록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침체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연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조만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다면 아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거의 한 2달 사이에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지표가 될 텐데 10월 초에 발표된 9월 고용 지표는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 6천 명으로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12월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고용 지표가 9월 수준 이상으로만 나와준다면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비교적 괜찮게 나오고 또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불안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또 국내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네. 올 4분기와 내년 경기는 좀 전보다 악화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될지 사실 성장률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7월 한은이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을 때 올해 성장률이 2.7, 내년이 2.9%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 한은 금통위 회의록에서 우리 그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7%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김영란법 시행이라든지 기업 구조조정 효과를 반영을 해서 소폭 0.1%포인트 낮춘 2.6%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성장률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0.1%포인트 정도 낮춘 2.8% 정도로 하향 수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말 어떻게 보면 이릅니다. 발표될 예정인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도 원화 강세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시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발표될 환율 보고서를 사실 의식해서 그동안 원화가 조정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강세를 심리적으로.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이탈하면서 원화가 오히려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 보고서 문제는 이미 외환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율 보고서에서 그동안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미국의 환율 정책이 더욱 강경해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원화가 또 빠르게 강세 쪽으로 돌아설 여지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조건, 연간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이런 조건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변함이 없겠습니다만은 4월에도 연간 외화 순매입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심층 분석 대상국에서는 비껴나고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기조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난 8월에 그 원화가 강세 압력을 심하게 받으면서 정책 당국이 환율 안정 노력을 좀 강화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 보고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미국의 환율 정책, 우리나라의 원화환율 수준이라든지 외환시장 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경한 쪽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원화 강세 심리를 좀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대응책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동안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글로벌 통화 완화 분위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또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12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또 유럽발 금융 불안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계속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이번 달에는 대내적인 그런 악재 문제 때문에 이번 주에만 거의 한 1조 원 가량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불안 요인 그런 것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자금이 또 대규모 유입 쪽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 또 최근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내에서도 3분기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예상보다는 좋지 못한 쪽으로 발표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 주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장이나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금리 결정을 하는 금통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주식이 좀 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유동성 파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좀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유화증권 투자분석팀 임노중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지금 주가 지수가 2,0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번번이 2,050에서 저항에 막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불안감은 이 저항선을 더 공고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050 이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벤트 속에서 저평가 실적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저평가 실적주의 흐름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저평가주라고 하는 거는 PER 10배 미만, PBR 1배 미만의 종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업종과 종목은 은행하고 증권, 그다음에 자동차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증권과 자동차는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증시가 여전히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은행과 현대중공업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과 업종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것은 국제유가입니다. 추가 상승을 좀 도모를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유가 관련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유가 관련주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유가 관련주가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중동 관련주로 건설주가 꼽히는데요. 에너지주들은 지난 8월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건설주들은 국내 건설 경기 호조를 반영해갖고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거냐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가 50불까지 올라왔지만 이는 감산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실제 11월 30일 오펙에서 감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력적인 지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중론입니다. 코스피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게 될까요? 현재 전체 시장을 보면은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사태로 인해서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해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유럽 쪽의 판도와 약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증시 불안감은 좀 더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를 감안을 해보면은 조만간에 시장이 좀 더 하락 쪽으로 무게가 실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00선 지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코스피 지수 밴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화증권 투자분석팀 임노중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오늘 시장입니다. 장중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 10시 증시라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금수저 2벌과 금 거북이 받침대까지 모두 무료.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으로 생활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시 7년간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해드리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약 3억 7천여만 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은 운전할 때는 물론 운전하지 않을 때의 교통사고 상해도 보장해드립니다. 피해자 사망, 상해급수 1, 2, 3급 부상 시 9대 중과실 6주 이상 진단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 교통사고 벌금은 2천만 원 한도, 정식 기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 한도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1에서 14등급의 경우 매 사고당 치료비 5만 원을 교통상해 입원 일당으로 첫날부터 3만 원씩 180일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시 일시금 1,000만 원 지급, 교통상해 사망 시에는 1억 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자가용 운전자 상해 1급 40세 기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남녀 동일한 월 1,900원. 운전자 보험도 동부화재가 좋습니다. 상담 완료 시 금수저 2벌과 금 거북이 받침대까지 모두 무료. 영업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전문 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이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단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고 보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청약 미녹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 시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선착순 세일. 할인을 찾아 헤매는 쇼핑은 전쟁이었다. 하지만 내 동선에 맞춰 할인 쿠폰을 쏴주는 엘파스로 사니까 면세점, 백화점, 롯데리아에서도 내 맘대로 사는 옴니 쇼핑. 옴니로 산다. 나도
일팟! 인간미를 버려라. 필드에선 야마하로, 비거리의 로봇이 되자. 야마 리믹스만의 이중탄력 바디 기술로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로봇처럼 야마하 리믹스. 많이 힘들구나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을 쓸 수 없는 동민이. 더 늦기 전에 신경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검사비조차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계속 엄마 나 수술 언제 해요 그런 말을 몇 번을 묻더라고요. 매수 신호 그런 말 발생. 들을 때마다 가슴도 아프고 또 동민이가 지내기엔 열악하고 불편한 컨테이너 집. 이 집마저도 경매로 넘어가 버린 막막한 현실. 지금 동민이에겐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민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스마트 투자 공식 한번 배워볼게요. 기회에 자기 자본 대비 400% 더하고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곱하고 어깨 최저금리는 기본. 여기에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와우 스탁모. 증권사 신용미수 매도 없이 대환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와우 스탁모 1599-0050. 아들! 아빠! 우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연인은 서로를 신뢰하는 만큼 사랑이 커집니다.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로 성장하고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걸요. 투자의 수익은 신뢰로부터 골든클럽. 초가을의 하늘과 바람과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았다. 초가을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잇몸 건강을 위한 3가지.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인사돌 플러스. 생약 성분이 더해져서 건강한 잇몸을 만듭니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에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희망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요. 그럼 원하는 일자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는 분야의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춰야겠죠. 청년은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키워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기업은 NCS로 인재를 채용해서 능력으로 평가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취업과 상관없는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기술로 성공하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이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가야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 능력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1위는 역시 아이콘입니다. 8.2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1위 아이콘은 14.52%로 어제와 비슷한 수익률 방어해주고 있고요. 계속 탑10 1위 종목을 차지했던 아이콘의 카프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위는 아이콘이 하루 사이에 6%대에 다시 진입했고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인공지능 아이콘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1위는 계속해서 아이콘입니다. 8.24%로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요. 오늘 1위는 아이콘이 하루 사이에 2% 수익을 더하면서 15% 수익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투자 공식 한번 배워볼게요. 기회에 자기 자본 대비 400% 더하고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곱하고 어깨 최저금리는 기본. 여기에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와우 스탁모. 증권사 신용미수 매도 없이 대환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와우 스탁모. 1599-0050. 잇몸 건강을 위한 3가지.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인사돌 플러스. 생약 성분이 더해져서 건강한 잇몸을 만듭니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에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시 증시라인 김진영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정 공시를 통해서 3분기 영업이익을 7조 8천억에서 5조 2천억으로 내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나홀로 독주 체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는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네요. 대부분 삼성전자로 매수가 몰리면서 시장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예상했던 것과는 정말 별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 있는 날입니다.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0.125%포인트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속보로 또 나오네요. 10월 금통위 연 1.25%포인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증시라인에서 함께할 내용입니다.
자, 뉴스로 본 특징주에서는 국내 증시의 수급 진단을 해보고요. 고려아연과 현대중공업에 따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진단에서는 이벤트데이입니다. 오늘 긴장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 삼성전자 쇼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종목 분석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대형 IT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정윤성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어제 3분기 잠정 실적 하향 재공시를 했죠. 이런 삼성전자 변수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통위 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 좀 변수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좀 관망세가 역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시죠. 3분기 잠정 영업이익 기존 7조 8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 하향하면서 5조 2천억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번 재공시로 인해서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예상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재반 비용이 3조 6천억 원을 미리 선반영한 건데요. 갤럭시 노트 7 충격을 3분기에 미리 다 털어내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어제 낙폭을 많이 하면서 약보합권으로 하락세가 주춤해졌었고 오늘은 4거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2%의 강세로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 일정의 관망세 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현재 시간 약보합권으로 장 초반 대비 탄력이 다소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이탈하면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0.3% 약세를 기록하면서 2030선을 이탈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등으로 지수가 좀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급도 살펴보시죠. 최근 이거래 동안 외국인들 삼성전자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강력하게 매도에 나서더니 오늘은 외국인들이 255억 원 소폭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3거래 연속 강력하게 끌어주다가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1,300억 원까지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아직까지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우위,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옵션 만기 영향 장 초반에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급 이벤트 관련해서 수급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경계감이 쉽게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했을 때 7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21선을 비롯해서 주요 이평선을 모두 밑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2% 약세로 668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여전히 코스닥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88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100억 원 가까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동반 매도 속에 시장 끌어주는 주체 없이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YG KR 프리미엄 지수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오늘 0.7% 조금씩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519포인트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강달러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오늘도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28%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26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사실 장 초반 한국전력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탄력을 잃으면서 현재 시간 약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진제 관련해서 이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됐고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기관이 최근 들어서 저가에서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약세로 전환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치고 나가나 했는데 결국 현재 시간 보합권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5만 원 선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자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업체 테바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허주마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 북미 시장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오늘 1.4%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최근 견조한 월별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돈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현재 시간 3.3%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까지 살펴보시죠. 매도 신호 발생. 3분기 호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9월에 결정했던 유상증자 소식으로 주가 급락세가 연출된 이후에 쉽게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500억 원 규모 출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의 지분율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유증에 참여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장 초반 대비로는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0.6% 강세를 시현하면서 4,700원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상 10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로 본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수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눈에 띄나요? 일단은 뭐 외국인이 지금 소폭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어제까지 이틀 동안 삼성전자만 9천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심이 코스피 전반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면서 좀 불안함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뭐 적게 매수하겠지만 매도할 이슈가 있다면 상당히 크게 매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대형주하고 업종에서 일등주를 많이 매수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다 알다시피 12월에 어떤 가능성을 한 70%까지 올렸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